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전일 대비 2.78% 하락한 1908.27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49만 명 늘며 7달 연속 30만 명대 이상의 증가폭을 이어갔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아파트 단지가 평균 16대 1의 예상 밖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한 달 이상 미룬 가운데 상반기 취업 시장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됩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의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2.78% 하락한 1908.27포인트에 코스닥은 3.93% 하락한 595.6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한때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3.29% 하락하며 19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은 4.61%까지 하락하며 590선 사수마저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양지수의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따른 것으로 오늘 하루 동안에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 1617억 원, 323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매도는 미국 등 주요국 재정 정책에 대한 엇갈린 기대감과 경제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2월 취업자 수가 49만 2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15세부터 64세 고용률은 66.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직자도 약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보도에 정세미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49만 명 넘게 증가하며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2020년 2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683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49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7달 동안 30만 명대 이상의 증가폭을 이어갔습니다. 이 중 15세 이상 고용률은 60%로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비교 기준인 15에서 64세 고용률도 66.3%로 1989년 이래 동월 기준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 이용이 늘며 운수 창고업이 10만 명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지만 숙박 음식점업의 취업자는 14,000명 느는 데 그쳤습니다. 산업별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20만 2천 명 늘었고 운수 및 창고업, 농립어업 순으로 증가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취업자가 16,000명 줄었고 정보통신업 등도 감소했습니다. 취업 시간대별로 보면 일시휴직자는 14만 2천 명 증가해 29.8%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으로 무급휴직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어제 쌍용건설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서 분양한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이 16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수원에서 145대 1을 기록한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나 78대 1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예상외로 저조한 건데요. 정부의 220 대책이 수원 지역 청약 열풍을 잠재운 걸까요?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 청약홈 집계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 1순위 청약 경쟁률이 16.6대 1을 기록했습니다. 408가구 모집에 6,788명이 몰린 겁니다. 지난달 청약한 수원 8달구 매교역 푸르지오 SK뷰와 작년 말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과 비교하면 저조한 경쟁률입니다. 전문가들은 220 대책으로 수원 권선구가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데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수원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좀 관심도가 좀 낮았던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 지정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청약자들이 좀 적극성이 좀 떨어졌지만 지금 현재 수준도 아주 나쁜 수준은 사실 아닙니다. 여기에 수원 외 지역 수요도 경쟁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이전 단지들은 1순위에서 해당 지역과 기타 지역 청약을 모두 받았습니다. 매교역 푸르지오 SK뷰는 신청자 15만 명 중 절반가량은 당첨 우선권이 없지만 일단 접수하고 본 겁니다. 이 단지는 1순위 해당 지역에서 이미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반면 쌍용 더 플래티넘 오목천역은 1년 이상 수원 거주자만 청약을 받았습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요건이 강화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제 견본주택을 오픈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성공적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90명으로 나타나며 주춤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2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콜센터 확진자 90명 중 직원이 77명이며 직원의 접촉자가 1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원 확진자 77명은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0시 기준 전날 대비 242명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 수는 7,75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6명이 추가돼 61명으로 확인됩니다. 이 정부는 오늘 밀집 사업장에서의 집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 공통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밀집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유증상 직원의 근무를 막고 재택 유연 근무를 도입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과 좌석 간격도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3월 하루 평균 수출액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에서 10일 사이 수출은 13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9%가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6일이던 조업일수가 올해 3월 초 7.5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조업일수 변화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2.5% 줄어든 17억 8천만 달러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22%, 석유 제품이 30.6%, 승용차는 11.8%가 늘어난 반면 선박은 63.2%가 줄었고 액정 디바이스도 12.9%가 감소해 부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이 본격 시작되는 3월 분양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월 전국 분양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66.7포인트로 전달보다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 지수가 100포인트를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이란 뜻이고 100포인트 미만이면 그 반대입니다. 특히 서울은 이달 전망치가 전달 대비 22.5포인트 떨어지며 2017년 9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60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인천과 경기 지역도 지난달보다 전망치가 폭락하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 대한 인식도 크게 악화됐습니다. 주산현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장기화되며 분양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하되는 등 규제도 지속되고 있어 분양 경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채용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 설명회조차 개최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한 달 이상 뒤로 미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향후 코로나19 추세에 따라 추가 연기 또는 채용 규모 축소 가능성도 있어 상반기 대기업 취업 시장이 대폭 축소될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산업부 정훈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기업들의 상반기 채용 계획에 대한 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일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이 직원 300인 이상인 매출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예. 응답 기업 126곳 중 27.8%가 올해 상반기 채용을 축소하거나 아예 한 명도 뽑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중 채용을 줄이는 기업은 19%,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기업은 8.8%였습니다. 또 32.5%의 기업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대기업 3곳 중 1곳이 아직까지 상반기 채용을 진행할지 말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채용 분위기가 위축된 가운데 이공계 선호 현상은 더 두드러졌는데요. 올 상반기 신규 채용에서 이공계 선발 비중은
평균 61.5%를 보여 지난해 상반기보다 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네, 보니까 채용을 하겠다는 기업들 중에서도 4곳 중에 한 곳은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답을 한 건데, 자, 이 위축된 원인 코로나19 때문입니까? 네, 채용 설명회 개최가 어려워지는 등 분명 코로나19의 영향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번 설문조사에 그 영향이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설문조사가 실시된 기간은 지난달 5일부터 19일까지였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에 3자릿수로 급증하기 시작했던 게 지난달 21일부터였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던 것도 설문조사가 끝난 후인 지난달 23일이었는데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을 전후해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기업 고용시장이 이번 설문조사 결과보다 훨씬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은 채용을 줄이게 된 이유로 경기 악화와 인력 유출 감소 등을 주로 꼽았습니다. 실제 고용시장 분위기가 더 나쁠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맘때면 상반기 공채라고 하죠. 주요 대기업들이 그 공채를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올해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주요 그룹사들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삼성 같은 대기업 집단은 공채 한 번의 채용 규모만 수천 명에 달하고 전형에 참여하는 지원자 수가 10,000명 단위에 달하는데요. 엄청난 수의 지원자들이 한 장소에 모였다가 자칫 슈퍼 감염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채용 일정 대부분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삼성이 올해 상반기 공채 일정 연기를 결정했는데요. 지난해에는 3월 11일부터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의 채용 접수를 시작했으니까 날짜로 보면 딱 오늘부터 공채에 돌입했던 셈입니다. 올해는 다음 달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는데요. 상반기 공채 일정이 미뤄지면서 서류 전형 통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삼성 직무 적성 검사도 예년보다 늦어진 5월쯤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에는 4월 14일에 전국에서 진행됐는데 통상 5만 명 이상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대규모 신입 공채를 폐지하고 부문별 상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영향이 적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지난달부터 신입사원 채용 면접을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SK와 LG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로 채용 일정을 늦춘 상황인데요. 일정을 미루더라도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 올해 채용 규모 자체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포스코그룹은 오늘부터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돌입했는데요. 예년과 비교해도 한두 주 정도만 차이 날 뿐 상대적으로 크게 지연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오프라인 채용 활동 대신 온라인을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당장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채용을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 이해가 되는데, 문제가 한 달 정도 미룬다고 해서 이게 확실히 해결되리라는 보장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취업도 해야 되고 기업들도 인재는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대안은 없을까요? 네, 대안이라는 것은 결국 다수가 모이는 상황에서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어야 하는데요. 면접장에 직접 가지 않고 각자의 공간에서 노트북이나 PC를 활용한 화상 면접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했던 채용을 화상 면접을 활용해 오늘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카카오는 상시 채용 지원자 면접을 모두 화상 면접으로 전환했고, CJ그룹도 다음 달 진행할 일부 직군 공채에서 화상 면접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면접처럼 모든 전형 단계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응책은 될 수 있지만 완벽한 대안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온라인 채용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데 한계 말씀해 주셨잖아요. 한계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나요? 네, 우선 대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직무 적성 검사를 당장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화상과 온라인 채용 설명회로 어떻게든 채용 절차를 마무리한다고 해도 이후에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집단 교육 등도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기업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용부터 이후 교육 과정까지 계속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다 보면 기업의 인력 운영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런 상황 탓인지 대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채용 시장에 어떤 변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묻는 설문조사에서 대기업 62.7%가 경력직 채용 증가를 꼽았습니다. 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멈춰있는 채용시장 분위기 알아봤고요. 경제산업부의 정훈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하는 집콕 쪽이 늘자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전화로 속옷을 구매하거나 화이트데이 선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상황이 이렇자 유통업계에선 앞다퉈 비대면 마케팅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문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집을 중심으로 하는 재택경제와 집콕 쪽이 늘자 오프라인 매장이 아닌 온라인과 배달을 통한 비대면 소비가 크게 늘고 그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돼 아이들의 집콕 기간도 장기화되면서 과자와 완구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4주간 홈플러스 온라인몰의 교육용 블록 완구 매출은 전년보다 309% 신장했고 제과업체 오리온의 지난달 온라인 매출도 전년 대비 92% 성장했습니다. 외출이 잦아들며 배달을 통해 디저트를 즐기는 사람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설빙의 지난달 배달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증가했고 배달 주문 건수도 94% 늘었습니다. 배달 서비스를 도입한 2018년 4월과 비교하면 470%의 성장을 보인 셈입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백화점 쇼핑까지 온라인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위메프의 백화점 아울렛관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해 316%나 늘었습니다. 이처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자 유통업계의 마케팅 전략도 언택트가 됐습니다. 롯데백화점은 쇼호스트가 백화점 매장에서 실시간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커머스 채널 라이브 방송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습니다. 보디가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집에서도 비대면으로 속옷을 구매할 수 있는 전화 주문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CJ 올리브영은 화이트데이 선물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선물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상품을 고른 뒤 받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선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유통업계의 노력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혜입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원금 손실 조건을 충족한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1,5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은 각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원유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 총 129개에서 유가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됐다고 투자자들에게 공시했습니다. 원금 손실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 129개 DLS의 미상환 잔액은 총 1,533억 원 규모입니다. 증권사별로는 NH투자증권이 38개, 818억 원으로 가장 금액이 높았고 이어 금액 순으로 미래에셋대우 20개, 344억 원, 한국투자증권 54개, 279억 원, 삼성증권 17개, 92억 원의 순이었습니다. 지난 10일 코스피 시장에서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 전일 대비 4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감소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새로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3개월 동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 종목의 공매도 금지 기간을 기존 하루에서 10거래일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가가 20% 이상 하락한 종목은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을 코스피는 2배, 코스닥은 1.5배로 하는 지정 기준도 신설했습니다. 한편 새 기준에 따라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은 파미셀과 DNA링크, 시젠 등 11개의 종목으로 이들 종목은 오는 24일까지 10거래일 동안 공매도가 금지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용지엔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주택 등을 지을 수 있어 시행사나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데요. LH는 올해 공급 물량을 작년보다 더 늘려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LH가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는 총 394만 제곱미터. 작년보다 17% 늘었습니다. 수도권에 307만 제곱미터가 공급돼 전체 물량의 78%가 집중됐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에 공급됩니다. 올해 공급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장 설명회 대신 LH 청약센터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공사에서는 공동주택 용지를 지난해보다 다소 증가한 87필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6개 필지를 특화 설계 공모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체 공급 물량의 71%가량인 281만 제곱미터는 추첨이나 입찰 방식을 통해 공급되고 나머지 113만 제곱미터는 사업 다각화와 설계 공모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특히 LH는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 도시경관을 고려한 창의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국내 대기업 연봉 상위 기업과 하위 기업 간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0대 기업의 1인 평균 연봉은 2014년 7,050만 원에서 2018년 8,070만 원으로 14.4%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상위 52기업의 평균 연봉은 1억 1,069만 원으로 하위 52의 4,102만 원보다 약 7천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이는 2014년 5,206만 원 격차에서 4년 만에 33.8%가 더 벌어진 수치입니다. 22개 업종 가운데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증권으로 4년 새 44%가 늘었고 이어 석유화학, IT, 전기전자 등의 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아침엔 꽃샘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2도, 대전과 대구는 영하 1도로 시작하겠는데요. 낮 동안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하루 사이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모레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북부 지역으로 확대될 텐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적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맑은 모습인데요. 쾌적한 공기까지 더해지면서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밤부터는 북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14도, 대전과 청주 15도가 되겠는데요.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속초 15도, 강릉과 울진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동안 광주와 대구 16도, 부산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중북부 지역에 내리는 비가 그치면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